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염사저씨, 냥이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밝은 듯 어두운 듯 항상 이 어정쩡한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냥이님 배경화면이 빌딩들이 많네요. 오늘은. 네, 뉴저지에서 바라본 뉴욕이에요. 허슨 리버 위에서 거기 강은 허슨 리버고요. 이게 뉴욕이 보이나 보군요, 뉴저지에서. 그럼요. 사실 그 맨하탄의 아름다운 그 빌딩이 보이는 그 사이트는요, 뉴저지에서 보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아, 그 호보콘이나 뭐 저지시티 아니면 엣지워러, 여기가 제가 그 뉴저지로 이사 온 게 한 2000년쯤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근데 20년 동안 지금 개발이 많이 돼서 되게 깨끗하고 보기 좋아요. 저같이 음, 촌놈은 그냥 뉴욕 갔을 때 타임스퀘어, 맨하탄 보겠다고 타임스퀘어 갔더니 뭐 보도블럭하고 빵집하고 그것밖에 안 보이던데, 커피숍.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역시 현지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 네, 아, 맨하탄은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되게 아름다워요. 빌딩 숲이 그냥 진짜 꼭 숲 같아요. 음. 음, 그 예전에 그 빌딩 숲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에 63 빌딩 생겼을 때 그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촌에서 온 사람이 63층인가 직접 세보고 있었는데 깡패가 와서 뭐 한 층마다 얼마씩 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네요. 뭐 빌딩 숲도 좋은데요. 제가 그 빌딩 숲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 뉴욕에 1년에 1mm인가 뭐 1cm인가 뭐 이게 가라앉는다고 그 빌딩들이 자꾸 지반을 눌러서 뭐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뭐 저도 도시가. 처음에 예, 맨하탄에 들어갔을 때, 왜냐면 바로 바닷가에 그 바닷물이 다 보이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건물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어서,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느낀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그 전에 그런 느낌을 가졌으니까, 뭐, 아직까지 전혀 크게 문제가 없는 거 보면, 그냥 음, 괜한 걱정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우리 생은 아니더라도 뭐 다음 생이나 뭐 다다음 생이나에는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아무튼 뭐 좀 도시가 자꾸 커지고 높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 속도는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좀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네, 오늘 첫 이야기는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강원도라고 이렇게 말실수를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원희룡 장관,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야 이거 내 직함을 걸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없었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 다시 나 이거 안 줘. 고속도로 안 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히스토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서울에서 양평 쪽으로 가는 그 길이 교통체증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보통 주중보다는 주말에 그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아니면 또 서울에서 그쪽 양평 쪽으로 이렇게 쉬러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실제 거리로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그 너무나 트래픽이 심해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2008년도부터 고속도로 개설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되었대요. 그리고 2017년에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그 4월쯤에 기획재정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2022년도에 6월에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 공고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파이널라이즈가 거의 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만 해도 종점이, 그러니까 2022년 6월, 작년인 거예요. 1년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었고,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교통 혼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 그때 이제 중간에 거의 처음부터 논의됐던 안에 거의 바뀐 게 없었지만, 아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터체인지를 중간에 넣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1년 사이, 1년도 안 돼서 지난 5월 8일 날 국토부가 공개한 다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서요. 종점이 그 원래 돼야 할 양평군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 그 근방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뭐 오빠든가요? 오빠, 엄마, 엄마, 친척부터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축구장 5개 크기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교양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임이 이 사람이 장관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변경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책임이 이 사람한테 가니까 이제 그 발끈해가지고 자기는 여기가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알았으면 자기 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작년에 국감에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요. 이미 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용해인 그 국회의원 아주 젊은 어 그 당 이름이 뭐죠?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네, 그 국회의원이 올린 글이 너무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제 언제 다음 주에 즉 내려놓을 거냐고 제가 읽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과잉 충성에 본인의 20년 정치 인생을 올인하셨습니다. 밑장 빼다 걸린 값을 치르시는데 최소한의 책임을 보이시는 일일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님 정계 은퇴 기자회견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되겠습니까? 지난 20년의 정치 인생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게 빠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냐? 김건희 여사는 두 사람은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이 시간에 나토 회의에 가서 안 계세요. 어, 지금 그래서 이 책임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모른다고. 그러면 그래요. 작년에 국감한 거 그냥 뭐 잊어버렸다고 치고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렸든 아니면 일부러 잊고 싶었든 몰랐다 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문제가 되는 의혹이 생긴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 대처를 하는 게 그게 뭐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 열받은 그 정말 그 저기 중학교 2학년 학생처럼 열받아서 백지화하겠다. 도대체 그 국토부 장관이 애들 뭐 저기 초등학교 반장도 아니고 아니, 이런 내 국책 생각에는 사업을 예, 네. 네, 원희룡이 그렇게 막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과도하게 왜냐면 이거 내가 우리 팟캐스트 방에 올렸듯이 그 바로 그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 전에 무슨 김건희의 학력 위조 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왜? 차원이 다르죠.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이 땅 투기. 게다가 저 최은순 뭐 법원 문제 때문에 무죄는 받았지만 그 서류 조작하고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다가 이미 이 버릇이 아주 고약한 이 최은순, 김건희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게 탁 터져 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 이거 바로 정권 바뀔 중간에 그냥 바뀌어버릴 만한 이 핵폭탄급인 걸 아니까 원희룡도 굉장히 똑똑하고 지성적인 놈이잖아요. 맞아요. 양희는 그런데 지성적인 이렇게까지 중3 같은 지금 양희님 얘기했듯이 중3도 아닌 듯한 이런 다혈질의 반응을 보이는 게 뭐야.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심각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맞아요. 심각하니까. 게다가 우리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지적을 했잖아요. 그 당신이 국감에서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본인이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으면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하잖아요. 이재명 나랑 한판 떠. 딴 걸로 뭐 대답을 안 해. 딴 걸로 가. 계속 딴 걸로. 그러니까 얘 많이 당황하신 거예요. 당황하신 거예요. 원희룡 장관님이. 그 뒤에는 이제 김건희, 윤석열이 느긋하게 있을지 아니면 이 불방석 위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인데도 언론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꼭 공방처럼 보여. 여가 오르냐 야가 오르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여야 그냥 둘이 대결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정말 국민들이 천일 공노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악질의 죄거든요 이게. 그런데 언론을 보면 이거를 물타기를 해버리잖아요. 여야 공방인 것처럼 진실 게임인 것처럼 국민의힘 지금 말이 안 돼, 의원들이 아주 말이.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 민주당 게이트식으로 막 바꾸려고 그때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민주당 양평 군수가 정동균이라는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하기 4개월 전쯤에 그 땅 250여 평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자기 그 땅을 통해서 투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몰고 가고 싶은데 지금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의 딸이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왜 그거를 이렇게 팔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사정해서 사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뭐 250평하고 지금 그 축구장 5배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도 그런 안 되는 얘기를 할 거죠. 게 아니라 그냥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같이.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 절대 무리는 아니에요. 뭐 나도 민주당이 잘못한 거 있으면 석고 대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민주당도 네. 왜 민주당도 사람이니만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좀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바로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데 그렇듯이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반 초등학생도 의혹이 생기면 질문할 수 있는 걸 질문한 거니까 그럼 조사를 하면 되잖아. 그냥 공방을 할 게 아니라 조사를. 근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사과란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과 안 하겠죠? 근데 끝까지 이거는 안 하겠지? 사과가 아니라 아직은 사과할 필요 없어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바꾼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요구하는 거는 욕을 하는 거보다는 조사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그럼 특검 가야 조사하면 되는 되고. 거지. 조사하고서 맞아요. 조사해보니까 김건희 여사 땅하고는 상관이 없었군요. 오히려 딴 사람이 잘못했군요. 이렇게 밝혀지면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 없네요. 이러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틀었다면 이거는 이제 정권 내놔야지 그냥 바로.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해찬 전 총리 고발하고 또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이석기 사건하고 연루해가지고 또
엮으려고 하고 이렇게 여론 바꾸려고 지금 별 한마디 예, 생쇼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있잖아요. 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원하는 건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긴지 아닌지. 조사를 하기나 할까요? 지금 검찰, 법원, 경찰 다 지금 한패가 돼가지고 이게 검찰 국민들이 이렇게 권력이 이거 분노하고 있는데도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서 검찰 권력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요. 불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게 이 검찰 권력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원래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검찰은 이제 단독적인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뭐 검찰 출신의 선배들을 이런 고급 장관이나 고위직 공직에 올려놓으면서 이 정부와 검찰이 어떤 유착 관계가 자연스럽게 안착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검찰 그 특활비 불거졌는데 지금 몇백억이 영수증도 없이 지금 그렇게 다 쓰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어, 검찰 특활비를 그거를 요구를 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뉴스타파라는 그런 언론사에서 야 윤석열이 이거 검찰 시절 때 이거 검사 이거 특수본 이거 예산 잡힌 금액 이거 어디다 썼는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 알려줘가지고 뉴스타파라는 기관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타파에 손을 들어줘가지고 야 검찰 특활비 이거 비용 어디다 쓴 거 내역 줘라. 줬는데 검찰총장 9월달 27억 사용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뭐 룸사롱에 갔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없고 이 사람이 뭐 27억 썼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9월달 한 달 동안 뭐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야 이거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국민의 그렇게 세금으로 운용되는 그런 자금들을 딴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 검찰이 끝까지 지적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나 이거 정말 이거 지금 너무 문제예요 이거. 예, 저 미주 동포로서는 그 한국 내에서 일들에 그냥 막 난 여가 좋아, 뭐 야가 좋아, 뭐 민주당이 좋아, 국민의힘이 좋아 이거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한 발 떨어져 있잖아요. 미주 동포들. 네. 그래서 한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는 그냥 더 잘 느낄 거예요. 왜냐면 한국 안에 있으면 하도 공방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잃을 수가 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근데 해외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는 우리는 그냥 좀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뭐 토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너무 뻔한 얘기고 아무리 봐도. 근데 이런 것들이 공방으로 변질해 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대한민국 정치권 지금 심하게 좀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게 잘못된 거 바로 고치고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싶어요. 미주동포로서. 네.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 뭐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뭐 2018년도부터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를 그 계획을 해왔는데 원희룡 들어오고 나서 휘끄닥 바뀌었는데 뭐 타당성 조사 야 이만저만해서 바뀌었어 뭐 이런 것도 없고 갑자기 바뀌었는데 야 난 몰랐어 뭐 갑자기 뭐 타당성 조사는 어디로 간 건지 좀 그런 의문들을 명확하게 이것은 이만저만하고 여기는 이만저만해서 이래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국민들이 참 바보도 아니고 쉽게 다 설득이 될 부분은 설득이 될 텐데 그냥 썩만 내는 것 같아서 무슨 야 진짜 그냥 이랬으니까 습관내죠. 자기네들이 작정하고 나라를 한마디로 나라를 통해서 자기네들 이익 창출 수익을 지금 얻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인데 읍스 하고 지금 들킨 상황이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이 정도 정치 수준이라면은 뭐 우리가 정치 국회의원 뭐 당선만 된다면 뭐야 이번 총선 때 뭐 당선만 되면 우리도 가능한 것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행보 이런
정치 상황들을 들어보면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나토에 갔다 왔죠? 네, 아니 지금 아직도 가서 있고 오늘 폴란드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폴란드. 나토 회의에 참석하러 가서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게 이제 기사가 크게 났는데요. 지금 만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검토 발표를 존중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핵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겠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가가지고 확인시켜 준 거죠. 음, 도대체 대통령이 왜 국민의 그 건강을 담보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음, 그나마 이제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한 건지 요구를 했다고는 해요. 그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달라.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아예 대답을 안 했대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얼마나 진짜 호구로 봤겠어요. 아유, 아, 기시다가 그건 잘못 판단했네요. 아무리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왔어도 윤석열이 다 막아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내 맘은 그게 아닌데, 기시다가 좀 또 과잉 기시다 반응하지 않았나. 총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만약에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했대요. 다 방류하고 나서 초과했다고, 읍스, 어우, 초과했네요? 즉, 웃기고 있는 거죠. 음, 오늘 누구였던가요? 국민의힘의 그 김영남 의원이었던가요? 방송 이렇게 하는 거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후쿠시마랑 가장 인접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래요.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도 가만히인데 우리가 왜 나서냐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장난을 하고 있는지, 음, 진짜 옆에 있었으면은 진짜 그 얼굴을 싸대기라 그러네. 갈겨주시고요. 예. 좀 과격하시네요, 오늘. 네, 오늘 냥냥. 너무 지금 하고 돌아가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도대체 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렇게 지금 나가서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그 대통령하고 대통령 놀이하느라고 그렇게 지금 사진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진짜 정말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 없는 사이에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한마디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또라이들 같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마디로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방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커버를 하려고 그게 난 천년만 년 그렇게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역사가 판단하고 지금 자기네들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에 다 났는데 왜 그거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난 정말 자기 자식들 하는 그한테 창피하지 않을까? 이 음, 미국 정치 농장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참 즐겁고 유쾌하고 응?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네. 흘러가는 게 이게 요즘 결국 스트레스 이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 참여하는 동물들의 지금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치 자체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어요. 우리 다 염소, 양이, 너구리 얼마나 즐거운 동물들입니까? 사실은 음. 네, 세상이 잘못됐어요. 아무튼, 예. 뭐, 일본에서 물을 희석해서 보낸다 그러는데, 뭐, 방출한다 그러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뭐, 바닷물 1000리터에 오염수 1리터를 섞어서 보내면 희석이 되겠지요, 당연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리터 안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거 뭐 나오는 거 뭐 얼만큼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문제는 참, 그런 거를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거를 조사할 때 공정하게 전문가들 정말 다 참여시키고 테스트할 때도 공정하게 위에 있는 거 살짝 떠서 하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다 하고 그러면서 하면 괜찮은데 계속 거짓말하고 자료를 안 주고 가리고 그러면서
돈으로 뭐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뭐 IA라는 뭐 한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다 뭐 말을 다 어?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더 문제죠. 뉴스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그 물을 나 마셨대요. 봤어요. 그러면서 아, 저 도대체 봤습니다. 그거 진짜. 바보예요? 아니 IQ가 한 짜리야? 나 아니 정말 왜 이해가 안 돼. 손으로 횟집 가서 바닷물 손으로 떠먹는 그 진짜 어, 또라이가. 진짜 나 그거 보고 웃음밖에 안 진짜 나와요. 아니, 야, 왜 물을 먹냐 너? 바닷물을? 공천 받으려고 진짜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아 정말 웃겨가지고. 그 두 사람 진짜 공천 받는지 저희가 한번 아, 나중에 봐야겠네요. 아이고. 저도 그 물 떠먹는 거 봤는데 진짜 너무 진짜 몸에 있는 솜털까지 다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걸 왜 처먹고 앉았을까? 먹을 게 그렇게 없나? 그래서 그 기자가 아니 그러면 일본산 그 회 뭐 생선이 있더라고요. 일본산 이것도 하나 사시죠. 그러니까 뭐 울줄울줄 넘어가 버리고 이 국회의원이 아, 바닷물 떠먹었으니까 우리는 뭐 이제 아유 바닷물 오염수 괜찮네 뭐 이렇게 믿어달라는 얘기야 뭐야. 뭐 그분들이 뭐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IAEA라는 기구 있잖아요. 뭐 핵을 네. 검증하는 기구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거기 나온 보고서 첫 마디에 이 보고서는 뭐 보고서의 형식일 뿐이지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네들도 그리고 책임지지 지금 않는 그 IAEA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데요. 이 단체 자체가 일본에서 그 가장 많은 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세계 뭐 정치 연구 막 단체 이런 데들 많이 있는데 내가 그전에도 봤거든요. 뭐 세계 전략 무슨 포럼. 아유 일본 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 아니 네. 거기다. 예. 그런 것도 다 좋단 말이에요. 뭐 IAEA 매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아예 우리나라 정부라면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하는 기관이라면 야 이거 니네 이거 일본 돈 받고 이러는 IA 기관 이거 말고 우리가 가서 좀 조사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거 핵 오염수 이거 니네가 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이거 IAEA 존중하고요. 우리는 일본 버리는 거 뭐 찬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무슨 국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또 뉴스에 나온 거 잠깐 들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 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래요. 겸허히 받아들이면 이런 결과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데 도대체 그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를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잘 봐주세요라고 거의 애걸을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야 되죠? 그 사람한테는 아마 그분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아직도 대한민국이 일본 일제의 치하에 있는 그냥 옛날 그 조선 그 일제 시대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저는 이런 행동이 국익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고 정말 국민들 자존심만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뭐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뭐 이런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경제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뭐 관계가 개선이 되고 뭐 문화 교류에서는 이런 면에서 교류가 개선이 되고 뭐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좋아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뭐 할아버지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식의 발언을 정치를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을 뽑아놨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뽑으신 분들 좀 강력하게 뭐라고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희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 미주 그 중앙일보인가요? 네. 해외 동포 후쿠시마 사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기독교 협회 뭐 목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정강훈 목사 그쪽 계열 분들하고 약간 극우 성향의 그런 기독교계 분들이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이거는 민주당이 다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LA 쪽 계신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동부 쪽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야 사실은 뭐 이렇게 한국에서나 아니면 일본, 중국에서 온 그런 생선만 안 먹는다면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지만 LA에 있는 분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음,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요. 그 제가 선진선녀들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읽어보니까요. 후쿠시마 괴담 유포로 언론을 조작하고 탄핵을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을 즉각 엄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저기 그 북한 간첩이라고 얘기 안 한 게 다행이네요. 이것도 북한 지령을 받고 했다라고 또 모함하려고 한 거기까지 아마 가고 싶었을걸요, 그분들은요. 아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요? 이거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북한과 중공의 지시에 따른 탄핵몰이 패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과 중공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 중공이라는 자들이다. 말을 쓰는 것도 이미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 중국과 정식으로 국가 외교 수교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중공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이거는 그쪽에서 보수 쪽에서 결정한 건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네, 중공도 좋고, 북한 빨갱이도 다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중공이나 어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뇌 속에서 이성이라는 어떤 판단력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왜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 버린다는데, 왜 이거를 버리지 말라고 하면, 왜 이거에 북한이랑 중공 편드는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정말, 그들에게는 그 북한이 전지전능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타도해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양희님이 언급하신 대로, 미국 기독교 협의회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올려놨는데, 왜 기독교에서 왜 이렇게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정치판에 껴들어 대는 것, 정광훈 판박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그 아, 역사적인 거를 봐야지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그런 역사죠. 네. 네. 모든 기독교 목사님이나 그쪽 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매도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글쎄요, 저는 일단은 기독교계에 계신 분들이 좀 종교라는 그런 것이 자기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편승된 게 아닌가, 좀 스스로가 한번 자기 검진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하지만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야, 이거 방사능 오염수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건지, 이거 그랬다는데
그럼 되는 건지 좀 스스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소식도 좀 준비된 게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지난주에 뉴저지에서 주만이네 가족이 놀러 왔을 때 낚시로 그 물고기 잡아서 닭한테 주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노스캐롤라이나 강이나 웬만한 호수에서 잡은 고기 동물한테도 못 줄 정도로 납이나 수은 이게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난 그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뭐 민물고기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저 머를비치 바다에서나 했었지. 막상 그냥 나는 안 먹을 거고 당연히 닭이나 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곳에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몇백 년 동안 물 관리, 수질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강이나 호수나 이런 데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게끔 다 관리를 했을 거 아니야, 열심히. 그렇지만 지금 와서 결과가 뭐야? 거기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동물한테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오염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그냥 산 꼭대기에 있는 물들 아니고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후쿠시마 얘기 또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야, 이제는 이렇게 되면 바다에서 나오는 생설들도 이제는 이 뭐 방사능은 물론이니와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결국 정말 몇 년 안 가서 다 못 먹겠구나. 회 같은 것도 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이 환경 관련해서 지금 많이 덥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비율이 역사상 최고로 높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비율이. 그래서 온실 효과가 지금 극대화돼 있어요. 극대화. 온실 효과가. 근데 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뭐 아이고 또 환경 얘기 하나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덥고 이 지구 전체 온도가 기록을 깬 거 아시죠? 뭐 지난주에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구 네네. 네. 전체 평균 온도가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작년, 올해 뭐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남극에 우리 세종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찍어 왔는데 뭐 이거는 뭐 남극이 아니라 그냥 동네 땅이야. 뭐 눈 같은 거 하나 보이지도 않고. 와, 정말 심각하고 한데 어, 우리 동네 얘기 그냥 하나 하죠. 제가 네. 맨날 지나가는 길입니다. 요 공장 보이시죠? 이 프로그레시브 네. 매거진에 요번 달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우드 펠렛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무를 잘게 잘라가지고 뭐 연료로. 연료로 동글동글하게 만든 거죠. 네. 나무를 나무 갈탄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 조각들, 연료용 나무 조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뭐 폐나무, 주워온 나무, 뭐 뱀나무 이런 것들 다 갖다가 잘게 잘라가지고 그걸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요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유럽에 핵발전소로 보내는 거예요. 화력발전소로. 그 전에 이제 석탄을 뗐었잖아요. 유럽에서. 그렇죠. 네. 이제 석탄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뿜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가 지금 최대치고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지금 기록을 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나무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회사 이름이 엔비바입니다. 엔비바, ENVIVA. 이 회사가 딴 데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우리 조지아라든가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좀 약간 한산한 지역에 시골 지역에 와가지고 공장을 차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뜻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석탄 안 쓰고 나무를 쓰니까 괜찮잖아요. 나무는 그래도 재생에너지잖아요. 나무를 배에서 만들어서 태우고 그다음에 그 나무가 또 자라면 뭐 되는 거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 펠렛이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더 나온다네요. 석탄보다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치 하딩이라는 분은 이제 게리스버그입니다. 이 엔비바라는 회사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그 경계선 쪽에
게리스버그라는 곳에도 있고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저도 오늘 이 회사 옆에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서든파인 갈 때 이 회사 옆에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한 3년 전에 막 세워졌는데 뭐 이렇게 큰 회사가 없었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바로 이거 하는 회사예요. 우드 펠렛을 만드는 회사. 예.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지금 이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뭐 배럴이니 리튬 배럴이니 이렇게 석탄을 안 쓰고 나무 펠렛을 쓰니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따져보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막 더 다른 부작용을 낳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먹살 경제 시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정말 걱정됩니다. 그냥 많이 걱정돼요, 이거. 이거 정말 답이 없는 거구나. 나름대로 답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답이 아닌 거야.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빙하는 가속화되고 녹는 거는. 그리고 지구의 대기 순환은 이로 인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고. 대기 순환이 약해지니까 더 나빠지고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우드 펠렛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우드 펠렛 만들면은 100% 그 잘라진 나무 있는 곳에 나무가 다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는 그냥 산업지대로 바꿔버려요. 상가지대로 바꾸고 아니면 주택을 짓거나 하는 일이 많대요. 실제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 나무를 잘라서 다시 키워서 또 재생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대요. 나무 자르고 보니까 여기 집 지면 좋겠네 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많대요. 지금. 게다가 이 동네에서 이 우드 펠렛을 만들 때 먼지가 너무 많이 나르고 냄새가 나서 이 할아버지 지금 보이잖아요. 리치 하딘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을 때 덮어야 된대요. 고기 그 뚜껑을. 안 그러면 그 먼지들이 고기 너무 들어가가지고 안 된다네. 하여튼 저는 직접 이거 뭐 피해를 느끼진 않았는데 사실 이 공장이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도 많이 오거든요. MB바. 네,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환경 문제들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되고 있고 이것도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옆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이렇게 전해드렸고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도 그렇게 이론으로 떠들고 할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인류 전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참담한 생각을 하면서 미주 소식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임님 혹시 그쪽에 비 피해 없으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버몬트주인가 미국에 굉장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서 피해가 많았다고 네. 저기 그러는데. 뉴욕에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뭐 그런 큰 아유 피해가 있었다고는 들었는데요. 서울, 뉴저지는 뉴욕, 괜찮아요. 서울도 뭐 엄청나게 오던데 뭐 중국. 그러니까 이게 네, 기후가 옛날에 보던 그 기후가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비가 막 갑자기 적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이 오고 그래서 물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런 예. 상황인 게 지금 문제인 음, 거예요. 과학자가 그거 설명하더라고요. 이 대기 순환이 안 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전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이런 그렇게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못 보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저렇게 그냥 대통령이 나서서 호구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뭐 예전에 뭐 윤석열이 과거 정부에서 뭐 핵발전소 다 폐기해가지고서 뭐 몇백조 원, 뭐 몇십조 원 피해가 났다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 그런 핵 폐기물이랑 뭐 이런 방사능 물질이 좀 안전하게 처리가 된다 그러면 왜 그걸 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진짜 실내에서 어디 아파트 안에서 안방에서 똥 싸놓고서 비닐에 싸놓는 거랑 똑같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야, 우리 처리를 못하고. 유권자들 정말 아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 무슨 뭐 성명서나 내고 하는 아까 그 무슨 기독교계라고 기독교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병충해나 마찬가지고 우리 진짜 의식 예, 있고 공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뭐 정치권을 믿고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네. 이런저런 소식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요, 오늘 들어보시고, 야, 좀 내가 스스로, 야, 내가 이거 판단은 내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주위 사람들한테, 야, 이거 방사능 물질 이거 버린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이야? 아니면, 뭐, 버리지 말라는 사람들이 맞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시고, 너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시고, 아하, 뭐, 이 스스로 판단을 조금 내려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애청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